안녕하세요. 겁나신나 부부의 겁나남편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폭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멋진 자연 풍경들이 존재하지만 폭포가 유독 매력이 있는 건 엄청난 물줄기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그 진짜 절벽과 계곡과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물이 현장에서 직접 보면 정말 자연의 위대함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3대 폭포의 첫 번째로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맨 2 1980년도에 나왔던 슈퍼맨 2에서 제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꼬마 아이를 슈퍼맨이 멋있게 나와서 이렇게 구출하는 장면이 인상이 깊었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어마어마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뭐 미국 사이드나 캐나다 사이드 두 군데에서 다 구경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입장료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그냥 공원 산책하듯이 구경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미국 쪽보다는 캐나다 쪽이 뭐 훨씬 더 좋다고들 해요. 훨씬 폭포들이 미국 사이드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 폭포를 바라보기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사이드 쪽은 호텔이나 그런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적고요. 캐나다 쪽은 뭐 호텔도 뭐 유명한 그런 호텔들도 있고 카지노들도 훨씬 규모가 크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 캐나다 쪽에서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로는 뭐 헬기를 타고 투어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폭포 아래까지 내려가 보는 것도 있지만 꼭 해봐야 되는 거는 그 밑에 이제 보트를 타고 폭포 가까이까지 직접 가보는 그런 투어가 가장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폭포는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내륙 쪽에 있는 잠비아랑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이 폭포인데요. TV에서 악마의 풀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른 폭포 앞에 이런 천연 작은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이 찍은 곳이 바로 이 빅토리아 폭포이고 어, 이것은 스코틀랜드 탐험가가 리빙스톤이라는 탐험가가 발견하고 영국 여왕의 이름을 본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 이곳은 잠비아 사이드와 짐바브웨 사이드가 있는데 짐바브웨 사이드와 모두 마찬가지로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둘 다 들어가야 해요. 어, 둘 중에 어느 나라가 좋으냐는 사실은 여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여행자들이 아프리카를 가면은 거의 꼭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양쪽 다 보기도 하고 한쪽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어디가 더 좋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좀 약간 달라요.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그 관광하기에 되게 잘 돼 있는 약간 이렇게 길다란 길을 폭포를 따라가면서 여러 개의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다면 잠비아 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폭포들 사이에 중간에 섬이 있기도 하고 약간 조금 아기자기하게 구경할 수 있는 그래서 폭포를 전체적으로 구경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구경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여기 저도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거는 둘 다 우기 때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폭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폭포가 물이 떨어지고 이게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뭐 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거의 우위를 갖고 다녀야 필수고 우위는 필수고 짐바브웨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우산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온몸이 쫄딱 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에 가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우위를 챙기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잠비아에서 막 폭포 가까이 가보겠다고 막 내려갔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실제로 캐논 100D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침수되는 바람에 고장이 나버렸고 덕분에 뭐 좋은 카메라를 사게 됐지만 우위를 대여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젖어도 괜찮을 정도의 약간 그런 옷 상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두 나라 국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두 개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음, 하루하루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국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해요. 뭐 사전 비자는 아니고 입국할 때 입국 그 국경에서 도착 비자를 살 수가 있는데, 두 곳 모두 다 갈 거라면 유니 비자라고 해서 두 나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팔고 있어요. 그걸 사면 문제 없이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국경을 넘어서면 국경과 국경 사이에 그런 택시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뭐 걸어도 되지만 뭐 걷는 게 좀 어렵다 하면은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도 충분하고, 걷다 보면 그 계곡을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좀 구경하다 보면 제가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막 뛰어내리기 전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빅토리아 폭포의 그 번지 점프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아마 그런 높이의 번지 점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잠비아 쪽 그 내셔널 파크에 가면 야생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먹을 것 같은 경우 워낙 야생 원숭이들은 좀 똑똑하기도 하고 애들 짓궂기도 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특별히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여행하면서 주의할 점은 뭐 이런 우이, 그 물도 물이지만 특히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US 달러를 갖고 가셔야 돼요. 거기는 환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환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US 달러를 통용해서 걔네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뭐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입장료를 낸다거나 뭐 투어 액티비티를 참가한다거나 할 때 거의 US 달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US 달러로 물건을 사면 US 달러로 환전을 뭐 잔돈을 주기 때문에 US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장기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갖고 다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나라에 갈 거라면 여기서 사용할 US 달러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잠비아는 그에 반면에 뭐 그래도 조금 경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뭐 있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환전을 하거나 ATM기에서 출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폭포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이거스 폭포입니다. 아르헨티나 사이드, 그 다음에 브라질 사이드 모두 내셔널 파크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셔널 파크 안에 들어가서도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폭포까지 가야 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고 폭포까지 가야 됩니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구경거리는 사실은 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줄기가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폭포를 굉장히 가까이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고, 아르헨티나 사이드에서만 그쪽을 악마의 구멍까지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낫냐라고 하면 조금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브라질 사이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폭포가 아르헨티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사이드에서 오히려 보는 게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영화 아바타의 그런 약간 정글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신비로운 갑자기 세계가 나타난 듯한 그런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브라질이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들어가서도 기차를 타러 가는 과정도 굉장히 넓고, 또 실제로 폭포를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또 시간을 좀 허무하게 그냥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하지만 좀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 쪽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악마의 구멍으로 가기 위해서 폭포 위를 걷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트로 타러 가기 위해서 가는 트레일도 사실은 되게 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뭐 걸으면서 폭포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사이드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비티로는 사실 양쪽 다 보트를 타고 폭포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데, 역시 이 보트를 타면 다 젖습니다. 뭐 얄짤없고요. 다 젖기 때문에 반드시 뭐 우의를 입긴 하지만 그런 뭐 전자제품 같은 귀중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는 헬기 투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그 폭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한 10여만 원 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예약 따로 필요 없이 그냥 그 숍에 가면 인원수 맞춰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인원수 맞으면 바로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고 약간 그런 형태의 투어였던 것 같아요. 어, 이곳에서 제가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브라질 사이드에 그 어, 파큐데스 아베스라는 이런 사설 동물원이 있어요. 뭐 조류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곳에 가면 정말 그 열대우림의 다양한 앵무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여러 그런 동물원 가봤지만 진짜 정말 최고의 정말 앵무새들이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던 되게 잘 돼 있는 자연 뭐 그런 새를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만든 그런 사설 그런 조류공원인데 브라질 사이드에 가신다면 이곳을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뭐 이것도 한두 시간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드시 추천하는 그런 코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어 다닐 수가 있어요. 걸어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택시를 잡고 조금 이제 딜을 하다 보면 네, 택시를 타고 국경을 쉽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좀 경제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환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르헨티나를 여행할 때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현금을 뭐 갖고 있는 현금을 환전해 써도 되지만 너무 한 번에 환을 많이 하면 음, 환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좀 오래 여행하실 거라면 환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적게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복제가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내셔널파크에서는 전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특히 복제가 ATM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순위를 나눠보자면 아마 세 군데를 다 다녀온 사람이라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연 이과수 폭포가 훨씬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 그 다음에 빅토리아 폭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과수 폭포가 유독 좋았던 건 관광하기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경하기에 너무 잘 돼 있고 그 두 개에 비해서 볼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수 폭포가 단연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거대한 폭포의 모습이 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에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안 가셔도 되지만 만약 그런 엄청난 자연을 보고 싶다면 저는 이과수 폭포는 꼭 가보는 게 아마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될 그런 자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 3대 폭포에 대한 이야기로 여행지 소개 첫 번째를 마쳤는데요. 뭐 이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겨울에 볼 수 있는 특이한 자연현상인 오로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해요. 저희도 오로라 구경을 하고 왔는데 진짜 오로라는 정말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그런 정말 정말 신기한 현상이고요. 어디 가면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지, 저희는 어떻게 봤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